요즘은 건강은 물론 건강한 삶, 즉 웰니스의 중요성을 찬양하는 소리를 어디 가든 쉽게 들을 수 있다. 여러분도 서적, 웹사이트, 의료사업체, 식품업계 및 피트니스 업계, 병원 및 건강업계가 제시하는 새로운 트렌드와 솔루션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체육관에 등록하라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라고, 영양보조제를 먹고 살을 빼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라고, 심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암을 예방하라고 난리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귀청이 터질 것만 같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왜인지 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뇌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관장하는 장기인데도 말이다. 치매가 걱정되는가? 당연히 우려할 만한 질환이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10% 이상이 포괄적 인지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통계 비율은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를 야기하는 세포 변화는 뇌가 노화하기 시작되는 30대, 40대부터 일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향후 치매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뇌 건강 습관을 바꿔야 할 적기라는 뜻이다. 만약 뇌진탕 같은 경미한 뇌 손상을 경험했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자녀와 손주들이 외상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최선의 대처법은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다. 뇌 손상은 치료를 시도하기 전 미리 손을 놓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지 건강 회복을 위해 어떤 식이요법과 운동, 영양보조제와 생활 습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뇌 관리가 절실해졌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의 스트레스,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가시켰고 정서적 건강을 방해하고 인지 기능과 인지 건강에 피해를 끼쳤다. 우리는 이 책에서 향후 비슷한 비극에 맞설 경우를 대비해 뇌를 활성화하고 정신력을 강화하여 스트레스, 두려움,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인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어떤 영양 보조제를 복용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한다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위기 발발에 대비해 신체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는 홍씨입니다. 오늘의 소개도서는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에 관한 책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뇌 사용 설명서, 브레인 리부트,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지음, 김나연 옮김, 부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건강해지는 뇌 사용 설명서를 읽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러면 책 속의 주요 내용을 부분 선택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뇌는 결코 굳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자동차와 달리 뛰어난 처리 능력을 가진 산소를 소비하며
작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슈퍼컴퓨터다. 무엇보다 뇌는 우리를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뇌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비싼 수리비 청구서나 텅 빈 고속도로 한가운데 퍼져버린 고장난 자동차보다 훨씬 나쁘다. 만약 당신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모든 사소한 일상을 기억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 와셔액 교체와 타이어 공기압 점검, 공기 필터 및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듯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오래 지속되지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차는 망가지면 구입할 수 있지만 뇌는 절대 새로 바꿔 끼울 수가 없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두뇌 변화. 뇌는 분명히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 아니, 사실은 뇌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로 쉽다.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임상 기록과 뇌 스캔 정보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치료하는 에이멘 클리닉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루틴에 매일매일의 효과적인 작은 변화들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뇌 건강이 얼마나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봐왔다. 여기서 생활 방식의 변화란 정말이지 아주 단순한 것들이다. 걸러야 할 음식과 취해야 할 음식을 나누고 특정한 유형의 운동을 시작하고 일상적이고 흔한 상황에 색다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고 초등학생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프로토콜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을 하나 알고 가자. 자연 노화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물, 음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살충제, 기타 독성 화학물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잃는다. 물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처럼 가벼운 뇌손상, 뇌졸중, 인지 질환을 알아도 뇌세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함께 성장하며 발달한 뉴런 대부분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환상적인 소식도 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한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은 인지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의 현재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5,000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 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다. 뇌를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후부터는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 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 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편리한 음식을 멀리하라. 편리하게 모든 것을 포장해 사다 먹을 수 있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 칼로리의 거의 60%를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제조한 합성 성분으로 된 가공식품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음식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가공식품에는 감자칩이나 크래커, 시리얼, 냉동식품, 탄산음료,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쿠키, 사탕, 케첩,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빵, 과일 요거트, 가공육, 그리고 손쉽게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 포함된다. 아니, 가공 음식이 왜 그렇게 끔찍하냐고? 간단히 말해 모든 면에서 해롭다고 대답하고 싶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들어있지 않다. 가공식품의 유일한 장점은 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된다. 자연식품은 우리가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 먹었던 것들이다. 즉, 땅이나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식품, 혹은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가리킨다. 자연식품이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 사이 꽤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자연식품에 어떤 음식이 포함되고 인지 건강에 왜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식품에는 복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식품을 먹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종합 비타민을 삼키는 것과 같다. 또한 설탕과 화학 첨가물에서도 자유롭다. 단지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만 바꿔 섭취해도 뇌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뉴런이 자라고 염증이 줄어들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생긴다.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라.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이다. 즉, 식이지방이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지방 또는 지질은 신경막을 형성하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은 또한 신경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뉴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의 미엘린 피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최적의 뇌순환, 신경 발생,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두뇌 구조와 기능을 위해 지방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식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우리 몸은 이런 지방을 자체적으로는 충분하게 생산할 수 없다. 더 나은 뇌를 위해 필수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다를 품어라.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연어, 참치, 송어, 홍합, 청어, 고등어, 정어리 등의 해산물이다. 일반적으로 기름진 냉수성 어류가 농어, 틸라피아, 대구보다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DHA 섭취를 개선하는 데는 일주일에 1, 2인분의 식사로 충분하다. 두 번째, 모든 생선에서 생선 맛이 나지는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해산물의 생선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도다리, 해덕, 메기, 송어, 북극 곤들메기를 먹어보라. 특히 대구와 같은 일부 생선은 닭과 비슷하게 어떤 양념이나 소스와도 잘 어울린다. 조리법도 다양하게 도전해보자. 생선 타코, 생선 버거, 귀리를 뿌려 구운 생선 스틱, 그리고 조개류 스프도 있다. 세 번째, 해산물을 현명하게 고르자.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모두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폴리염화페비닐과 수은 등의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늘 주의해야 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몬토레이만 수족관의 해산물 감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생선의 안전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는 건강뿐 아니라 종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산물을 평가하고 있다. 네 번째, 해조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해산물만이 DHA 섭취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해조류, 특히 해초와 스피룰리나도 비록 양은 적어도 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DHA 외에도 두 해조류 모두 고농도의 미량 영양소 또한 가지고 있다. 스피룰리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보충법은 5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섯 번째, ALA를 최적화하자. 해산물에 DHA 함량이 높긴 하지만 섭취한 일부 ALA를 DHA와 EPA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전환이 몸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씨, 대마씨, 아마씨, 호두, 풋콩, 강낭콩과 같이 ALA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아마, 호두, 대마, 치아 등 일부 식물성 기름에도 ALA가 풍부하다. 여섯 번째, 첨가물 구매에 주의하라. 미국의
암울한 오메가3 섭취량을 감안하여 시리얼, 오렌지 주스, 에너지바,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제과, 제빵류 같은 진열대의 여러 상품에 DHA와 EPA가 첨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식품 대부분은 고가공 식품이며 DHA보다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또는 화학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물성 식단으로 밥상을 채워라.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음식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의 황금률에 따라 주로 식물을 먹어야 한다.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뇌졸중, 암, 당뇨병, 관절염 및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물론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 및 신경퇴행성 장애의 위험이 낮다. 또한 식물류를 중심으로 식습관이 형성된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날씬하다는 경향도 나타난다.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다는 것은 잎채소, 과일과 야채, 콩류,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과 같이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다. 칼로리 문제 외에도 식물, 특히 짙은 잎채소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식물 영양소, 그리고 다른 화합물들이 풍부하다. 비록 대부분의 미국인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똑똑하게 건강해지는 운동법.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뒹굴기만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뇌순환의 활성화와 신경 생성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신체 활동에는 그 이상의 이점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이긴다. 만약 여러분이 체육관에 들르거나 긴 산책을 통해 땀을 흘리며 긴장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좋은 운동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가라앉히고 삶에 대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운동이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신체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성하지만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기보다는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운동은 엔도르핀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아드레날린의 생성도 증가시키며 이 모든 호르몬이 사람의 기분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은 또한 코르티솔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없는 동물들보다 투쟁 도피 반응이 적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운동이 기분을 교정해주는 방법 중에 스트레스 감소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신체 활동은 슬픔, 안정감, 지루함, 불만족, 낮은 자존감, 심지어 우울함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 루틴은 일부 임상적 우울증 환자를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운동은 집중력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함으로써 리탈린, 아데랄과 같은 처방약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ADHD를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신체 활동이 얼마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지도 알 것이다. 러너스 하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운동 후 뇌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과 함께 엔도르핀을 방출한 후에 일어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감정을 느낀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 분자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느끼도록 돕는 신경 생성 자극을 책임진다.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5분간의 짧은 운동조차도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 편안한 밤을 위한 낮 운동. 밤에 잠을 못 자서 뒤척이면서도 낮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면 문제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활발한 신체 활동은 빠르고 깊은 수면과 다음날 아침의 상쾌한 기상을 돕는다. 매일 10분씩만 운동을 해도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다. 운동은 또한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증상의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 수면 개선을 위한 최고의 운동.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이 수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요가 역시 호흡을 진정시키고 땅에 몸을 눕힌다는 특성 덕분에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건강한 두뇌의 스트레스 해소법.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다.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국인의 80% 이상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수치상으로 미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이다. 하지만 규칙적인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와는 다르다. 규칙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뇌는 타이어의
펑크가 난 자동차와 같은 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전원이 나가고 기름이 부족하고 벨트가 달거나 갈라진 자동차로 국토를 횡단하는 것과 같다. 엔진이 터지는 건 아마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신경세포를 죽이고 회백질을 수축시키며 사고력을 흐리게 하고 노인성 기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병 등의 위험을 높인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감정적 차원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당뇨, 관절염,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과 너무 많은 당 섭취, 너무 적은 수면, 충분하지 못한 운동, 그리고 수분 공급 부족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음식과 물의 독소뿐 아니라 대기 중의 오염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요가, 명상, 심호흡과 같은 특정 치료법을 연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노력을 시작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뇌는 절대 멈추지 않지만 수면은 뇌가 스스로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기상 중에 쌓이는 해로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동물성 폐기물의 과도한 축적은 연구가 수면장애를 질병과 연관시키는 한 가지 이유이다. 또한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단기 기억과 낮에 배운 새로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전날 들은 것을 다음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룻밤을 자거나 짧은 낮잠을 잔 후 기억력 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좋다. 잠을 충분히 자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집행 기능, 즉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조직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필수적이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어떤 행동이 틀려도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고를 수행하고 무작위적인 생각을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창의력의 순간을 얻으려면 적절한 수면은 필수다. 7시간 숙면을 위한 6가지 솔루션. 하나, 수면 루틴을 세우자. 수면량과 질량을 모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안에 시계가 재설정되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치게 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 두 번째, 온도를 낮추자. 우리 몸은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 중심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창문을 열면 그 과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5도에서 19도이다.
세 번째, 휴대전화, 태블릿, TV 및 노트북을 보지 말 것.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을 끄기 전이나 불을 끄고 나서도 전화를 자주 들여다본다. 하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90분 전부터는 이런 기계와 작별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의치 않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블루라이트 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자. 네 번째, 수면 의식을 만들자. 우리 집은 매일 밤 8시부터 실내 조도를 낮추고 몸이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매일 9시 30분쯤 나는 애완견이자 구조견인 오스카를 데리고 마지막 산책을 한 후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읽기 좋은 책을 들고 침대로 들어간다. 불을 끄기 전 몇 분간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다섯 번째, 잠에 들기 3시간 전부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저녁이나 간식을 잠들기 전에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 여섯 번째, 수면 강화 성분을 이용한 목욕을 한다.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사리염으로 따뜻한 목욕을 해보자. 사리염이 용해되면 마그네슘을 방출한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목욕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장, 생각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명료성, 창의성, 집중력, 문제 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생각과 사고를 처리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구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높은 인지 기능, 더 나은 의사결정, 그리고 더 행복한 기질을 이끌어내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긍정성의 힘은 장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 오랫동안 세계 각지의 장수 마을을 연구해온 댄 뷰트너는 그 중에서도 1인당 노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블루존 5곳을 선정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가 바로 그곳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인 각 지역의 노인들은 유전자도 먹는 음식도 다르다. 그리고 여러 습관과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 다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낙관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긴 삶의 대부분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보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11에서 15% 더 오래 산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을 더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룬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이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여러분의 감정도 부정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나쁜 상황을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또한 심장질환, 당뇨, 장애, 암,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좋은 소식도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인지 기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낙관주의는 당신을 더 똑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효과는 너무 강력해서 긍정성은 통증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에서부터 감기에 대항하는 것까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아마도 플라시보 효과만큼 긍정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쉽게 말해서 위약이나 치료를 실제라고 믿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긍정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처방전과 특정한 의학적인 개입이 없어도 만성 통증, 우울증, 수면장애, 폐경, 파킨슨병의 증상들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라시보 효과는 심지어 심장병, 암,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저서 당신이 플라시보다에서 척추 6군데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신체 마비가 온 자신이 어떻게 단순히 마음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플라시보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환자의 기대치가 바로 첫 번째 이유이다. 처방약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 환자의 몸과 마음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치유 과정을 자극하는 엔도르핀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동시에 통증이나 고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몸의 치료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기분을 끌어올리고 통증을 줄여준다.
두려움과 불안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찾으면 뇌의 활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 자신, 공동체, 심지어 인류 전체와의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거머쥘 수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선물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